영일 동맹과 러일 협상. 러시아군의 만주 주도는 다른 열강들의 비판을 받았다. 어디서 그따위 수작을, 어서 썩 돌아가라. 이때 가장 목소리를 높여 비난했던 이들은 당연히 영국과 일본이었다. 영국, 일본, 때문에 영국은 일본에 이런 제의를 했고, 혹시 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겠음? 동맹요. 영국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본은 치열한 경론 끝에 영국의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다. 러시아는 강국입니다. 영국과 동맹을 맺어 애써 적을 만들 필요까지는. 그냥 러시아의 만주 지배를 인정하고 우리는 조선을 점령하겠다고 러시아와 협상을 합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러시아는 만주는 물론이고 조선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요. 지금 조선의 정세만 봐도 알잖아요. 그리하여 일본은 1902년 런던에서 영일 동맹을 맺게 된다. 영국, 러시아가 태평양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대신 유사시 귀국을 위해 군사적 원조를 아끼지 않겠음요. 일본, 알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조선은 우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동맹의 내용이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은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채를 대량 매입하여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60%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미국, 프랑스는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 일본을 밀어주고 있었다. 하하하. 그리하여 청일전쟁 때에 비해 일본의 육군은 2배, 해군은 4배 정도 더 강해지게 된다. 한편 영일동맹 소식에 일본 국민들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당시 영국이라면 세계 최강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때문에 소식을 듣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양의 약소국가가 서양의 강대국과 동맹을 체결하다니. 도쿄에서는 집집마다 영국 국기를 내걸기도 했다. 드디어 타라의 염원을 달성했구나. 반면에 영일 동맹의 소식에 러시아는 크게 불안감을 느끼며 병력의 단계적 철군을 약속했지만 일부만 철수하는 데 그쳤고, 결국 이듬해인 1903년 러시아와 일본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했다. 이때 일본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런 제안을 했다. 조선을 북위 39도선을 기점으로 양분에 갖는 게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실스키, 안데스키, 38도로 나눠갖자스키. 만약 이때 러시아가 일본의 제의를 수락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연해주를 생각해보면 39도 이북은 지금까지도 러시아의 영토였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협상은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일본, 놔. 러시아 놈들 만주도 몽땅 다 가져가겠다. 조선도 반 이상 가져가겠다. 이런 도둑놈들. 하지만 이럴 때 조선의 고종은 중립화 노선을 표방하며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으니 러시아와 일본의 특사를 파견해 중립화에 동의해달라고 조르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 대한제국은 앞으로 벨기에나 스위스처럼 어느 열강의 편에도 서지 않을 테니 중립화에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조선은 그럴 만한 국력이 없으문이다. 러일 전쟁 1904년. 그렇게 러일 협상이 결렬되자 일본에서는 강경론이 득세했다. 일본, 우리에게 조선은 열강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발판임. 영일 동맹도 맺었겠다. 그동안 군비도 확충했겠다.
까짓것 지릅시다. 그리고 1904년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을 결의하게 되어 요동반도의 여순 공격을 시작으로 개전하게 된다. 이때도 일본의 전술은 선전포고 없는 기습 선빵이었고 여순항에서 러시아 군함을 격침시키는 일본 군함의 모습이다. 인천 앞바다에서 있었던 제물포 해전의 기록화이다. 러시아, 이런 전쟁의 예의도 모르는 것들. 1904년 5월 압록강을 넘어 만주로 진격한 일본군은 이듬해 1월 여순항을 함락시킨 후 만주의 중심 도시인 봉천을 공격하여 3월에 장악하는 등 파죽지세로 진격했다. 다만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러시아의 극동군보다 일본의 병력은 2배에서 3배가량 많았고 당시는 시베리아 철도가 미완성된 상태여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공사의 모습이다. 유럽에서 만주까지 병력을 보내는 데에만 기차를 타고서도 꼬박 40여일이나 걸렸기 때문에 초반 기습 공격으로 일본이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될 거라는 사실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러시아는 애초에 일본이 건드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당시 러시아는 병력이 100만이 넘었고 34만여 명의 예비 병력과 추가적으로 450만 명을 더 동원할 수 있었다. 해군력은 영국, 프랑스,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였고 조선소를 4개씩이나 갖고 있었다. 반면 일본은 정규병력 18만 명, 예비병력 67만 명에 조선소는 아직 완공도 되지 않았다.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일전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발틱 함대가 동아시아에 도착하는 1905년 5월의 일전이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웬일인가? 러시아가 자랑하던 38척의 함대가 스시마 앞바다에서 일본 해군과 싸우다가 35척이 격침당하고 겨우 3척만이 살아남은 것이었다. 러시아 발틱 함대와 일본 군함의 모습이다. 어찌된 사연인가? 발틱 함대의 사연을 한번 알아보자. 1904년 10월 러시아는 38척의 함대를 발틱해에서 출항시켰다. 지금 우리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바다를 내어줘서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태평양 함대와 합세해서 제해권을 되찾아오자는. 그러나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일본 근해까지 도달할 때까지 무려 37,000km를 항해해야 했는데 여기에는 영국의 방해 공작이 한 몫을 차지하게 된다. 젠장,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가 없대. 영국 놈들이 허락해주지 않겠다니. 그리하여 발틱 함대는 1만 킬로미터 이상을 더 항해해야 했고 아프리카 해안이며 인도양의 해안들 대부분이 영국의 식민지라서 러시아 해군은 중간에 기항에서 연료를 보급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항구도 제대로 찾지 못하게 된다. 실제 발틱 함대의 이동로와 수에즈 운하를 사용했을 때의 이동로의 모습이다. 아, 목말라. 석탄도 부족하고. 젠장,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좀 먹고 싶다. 그렇게 9개월에 걸친 무리한 항해로 녹초가 된 러시아 함대는 겨우 스시마 섬 인근에 도착하게 됐지만 최상의 상태로 대기하던 일본 함대와 맞붙어 도고해야치로 러시아 함대가 곧 들이닥친다. 제대로 힘 한번 못쓰고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던 것이다. 스시마 해전은 군함 110여 척이 맞붙은 엄청난 규모의 해전이었다. 이것이 러일 전쟁의 분수령이었음.
그런데 만약 이때 러시아가 이겼으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소비에트 연방의 공화국 중 하나로 있다가 90년대에 겨우 독립했을지도. 이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 철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철도 부설에 매진하게 되지만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었다. 러시아, 좀 더 서둘러 횡단 철도를 깔았더라면. 물론 스시마해전의 일본 승리의 의의는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뛰어난 전술에도 있다.